집을 리노베이션 하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하면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겠지?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것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잘못된 리노베이션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많이 썼는데 집이 더 안 팔리고 또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값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리노베이션 10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리노베이션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또 몇 년 안에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이 내용이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리노베이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집이 훨씬 좋아질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집과 또 시장에서 잘 팔리는 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내가 사는 동안은 내 집이지만 팔 때는 시장의 집이다. 그래서 리노베이션 할 때는 내 취향만 생각하면 오히려 집값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수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개성적인 디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색상의 벽이라든지 매우 독특한 타일, 특이한 인테리어 스타일 같은 것들입니다. 집주인에게는 멋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겠네?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는 이 바이어에게는 추가 비용 아니면 추가 공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뉴트럴 디자인이 가장 잘 팔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 개성은 이 구매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침실 개수를 줄이는 리노베이션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방 하나를 없애서 큰 방을 만들기라든지 방 2개를 합쳐서 큰 마스터 베드룸을 만들기라든지 이럴 때 사는 동안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침실의 개수는 집의 상품성입니다. 예를 들면 3베드룸 집과 2베드룸 집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바이어 수 자체가 줄어들고 그래서 침실이 줄어드는 것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차고를 없애는 리노베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고를 집에 운동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사무실로 바꾸거나 추가 거실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 차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주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바이어들이 차고가 없는 집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없애는 리노베이션은 이 바이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하는 리노베이션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은 돈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리노베이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리노베이션 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집을 나에게 맞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살 집이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리노베이션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정말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요즘 재택근무가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홈오피스 공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방 전체를 사무실로 설계하거나 또 벽면 전체를 책장으로 만들거나 또 맞춤형 데스크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는데 어떤 바이어에게는 아이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게스트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침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특화된 공간은 이 바이어에게 다시 고쳐야 하는 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가격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홈오피스를 만들 때도 이 다른 용도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리노베이션 할 때 집주인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거면 최고급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 고급 수입재를 마감재로 쓰고
또 매우 비싼 주방 설비를 갖춘다든지 또 과도하게 비싼 리노베이션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집값이 집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집값은 항상 이 동네 가격대와 함께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집들이 70만 달러 정도 하는 지역에서 주방에 한 15만 불이라든지 20만 불 정도 투자했다고 해서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이면 다른 동네에서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리노베이션 할 때는 내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시장을 같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수영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 수영장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리노베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수영장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바이어들이 이 수영장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다. 또 보험 비용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안전 문제라든지 겨울철에 그 수영장 관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이 수영장을 관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어들은 아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영장 있는 집은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은 이 바이어를 늘리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수영장 중에 어버브 그라운드 풀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바이어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DIY 리노베이션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리노베이션인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 타일 시공에서부터 바닥 설치, 주방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많은 리노베이션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쉬운 줄 알고 그 일들을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집주인들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자신 있게 시작을 하긴 하지만 이 문제는 이 마감의 품질입니다. 집을 팔 때는 거의 항상 홈 인스펙션이 진행됩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전기 문제라든지 또 마감의 불량으로 거스리는 것이 상당히 많다든지 또 안전상의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안전상의 문제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바이어는 이 가격을 낮추려고 하거나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예 거래 자체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이 계약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DIY 리노베이션은 생각보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라든지 배관, 이 집의 구조와 관련된 작업 같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리노베이션 필수 7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마지막 3가지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노베이션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오히려 바이어를 크게 줄일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집주인들이 실제로 하는 리노베이션 팁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개성적인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침실을 줄이는 리노베이션, 차고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쓰는 지나치게 특화된 홈오피스 같은 경우 또한 동네 수준보다 과도하게 고급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 수영장 설치를 하는 경우 또 본인이 직접 하는 DIY 리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모두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집을 팔 때는 바이어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마지막 3가지는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노베이션입니다. 요즘 많은 집들이 이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 조명 장치라든지 또 온도 조절 시스템, 스마트 보안 장치, 음성 제어 시스템
이런 기능들은 분명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앱을 꼭 사용해야 한다거나 설정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고장이 나면 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 집을 보러 온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기 어렵겠는데, 특히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바이어들은 복잡한 스마트 시스템을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기술은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지나치게 특수한 공간을 만드는 리노베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 시에터 전용 공간을 만든다든지 대형 와인 셀러를 만든다든지 전용 헬스장을 멋지고 근사하게 꾸민다든지 음악 스튜디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공간들은 이 집주인에게는 아주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바이어들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다시 바꿔야겠는데,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공간이 되거나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노베이션은 이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가격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노베이션, 바로 오픈 컨셉 구조입니다. 한동안 이 거실과 주방, 다이닝룸 이렇게 이어지는 이 모든 공간을 연결하는 완전히 열린 구조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벽을 거의 다 제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벽을 너무 많이 없애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라이버시가 부족하다든지 또 소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생활 패턴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적절한 공간 분리를 선호하는 바이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열린 구조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리노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집을 리노베이션 할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살기 편한 집인지, 두 번째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살 집. 그래서 리노베이션 할 때는 이 개인 취향, 또 재판매 가치, 바이어의 선호도,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 화려한 리노베이션보다도 이 깔끔한 관리를 한다든지 중립적인 디자인, 실용적인 업그레이드, 이런 요소들이 집을 더 잘 팔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값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리노베이션 10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셨던 리노베이션 중에서 이건 정말 돈 낭비였다라고 생각했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리노베이션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 몇 년 안에 집을 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실수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집을 사고 팔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집값을 올려주는 리노베이션 10가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